근데 그러면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참을 수가 없잖아요. 영상을 보고 바로 신고를 한 건가요? 네, 이 코에 멍을 최초에 발견했던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6개월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또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저 애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죠. 일반 어린이집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이 장애전담 어린이집이었잖아요. 게다가 이곳은 야간 보육까지 함께 해줬던 곳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른 일상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었는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이 유지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결국 어린이집에 대해서 또 탄원도 하고 그러니까 뭐 엄중한 처벌이 또 내려지기 쉽지 않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 동생도 자폐가 있었는데 그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면 그게 애들이 표현을 못할 것 같지만 다 해요. 달라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진짜 확실히 그 애는 달라요. 그럼요. 네. 근데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니까 보냈거든요. 알면서도.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은 그렇게라도 보내야지 뭔가 생업을 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알면서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보내고 싶고. 그렇죠. 보낼 네, 수밖에 네, 없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 정지 조치가 내려지고요. 그리고 이제 학대 사건이 계속 널리 알려지기 시작을 하니까 사실 처음에는 몰랐던 그런 다른 이제 아동들의 부모님들도 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추가로 교사들을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 학부모들끼리 함께 연대가 이루어졌고 공동 모임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그러한 공론화 노력이 계속되는 와중에 단 한 번도 원장이나 또는 교사 어느 누구도 피해 학부모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장애 전담 어린이집의 학대 사건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나서야 어린이집에서는 혼란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판이 시작되자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은 법원 앞에서 학대 교사들의 엄벌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촉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학대 교사들의 재판은 어떻게 됐어요? 네, 재판 결과 학대를 일삼았던 6명의 교사들은요. 1심에서 징역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가장 학대를 많이 했던 교사가 한 명 있었거든요. 주도적으로 A 교사라고 이제 부르겠는데요. 이 A 교사의 경우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요. 그 다음으로 학대를 많이 했던 3명의 교사는 1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받았고요.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라고 항소했고요. 가해 교사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라고 항소를 했습니다. 모두 1심 재판 결과 불복 항소했는데요. 그래서 2심 항소심이 열렸죠. 항소심 결과는 교사들이 대부분의 피해 아동 학부모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던 점, 또 교사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등을 이제 재판부가 감안을 해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아니 왜 이거는 여기 적용하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이거 마지못해서 합의해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을 한다고? 감형을 그래서 얼마나 네, 얼마나 감형을 받았냐 하면요. 앞서 이제 가장 주도적인 교사 A 교사가 징역 3년형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1심에서. 근데 2심 항소심에서 이 A 교사 징역 1년 6월로 절반으로 깎였고요. 또 징역 1년 6월을 받았던 B 교사는 징역 8월로 감형이 됐고요. 대부분의 형량이 많게는 절반 가까이 감형이 된 거죠. 항소심에서. 너무 줄었다. 거기다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추가적으로 아동 관련 기관 취업 금지 조치, 이건 당연하죠. 추가적으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 해야지 평생. 평생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 원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 결과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요. 다만 법인으로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5천만 원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진짜. 대부분의 이런 유사한 범행에서 이 교사들이 원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방관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면 자기들의 형량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진술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증거 불충분이란 건. 여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어린이집 교사들이 자격정지 처분 끝나고 나면 다시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원장님들끼리는 원장들 어린이집 연합회가 있어요. 한 곳에서 만약에 원장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불이익 조치를 하면 그 교사는 다른 어떤 어린이집에서도 취업을 못합니다. 이러니까 이 교사들이 아마도 이 원장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원장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진술을 법정에서 전혀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냥 아예 계속 영원히 일을 못하게 했으면 뭔가 말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안타깝네요. 무슨 일을 또 하려고 그래.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꼭 원장을 처벌해야 된다 이런 문제보다는 특수학교의 아동들을 정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어린이집에서 잘 케어한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냐, 몇몇 교사의 일탈행위로만 이게 평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관리감독 체제가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다면 그냥 그런 일을 저지르는 몇몇 교사의 그 사람들 책임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